오늘 아침에도 브리핑했지만 러시아 인덱스가 7% 빠지고 먹자 미리 7% 급등하고 천연가스 급락하고 그리고 크림반도 국민투표한대요. 그러면 국민투표 끝날 때까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왜 국민투표할까? 이제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지나면 한 11월이나 12월 달에 크림반도를 완전히 러시아로 복속시킨 다음에 그때 동원령 내리나 보자고요. 그때까지는 조선주 잘 못 가요. 못 갑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전이든 그 다음에 또 차량용 반도체든 아니면 내수주 중에 다음 거버넌스 게임으로 순환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주인이 있는 것들 이 YTN도 이게 급등하는 게 우리가 YTN KNN 묻어두는 게임인 게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이제 때가 오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겁니다. KNN도 그런 날이 또 나올 겁니다.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의 좀 하나기술 오늘 77,000원대 미리 내놓으라고 그랬죠. 78,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거 팔아먹는 수법입니다. 이건 예언까지 해드렸어요. 팔아먹는다. 여기에 대장이 뭡니까? 세비캠. 이제 얘는 이제 흘러내립니다. 세비캠 보세요. 세비캠 다음에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A프로. 그래갖고 제가 시장 조사해 보니까 마지막 남은 게 하나기술 해갖고 여러분들 6만 7, 8천원대 요거 사놓으라. 또 땡겨놓고 이게 곧 세비캠 팔아먹으려고 고가에 팔아먹으려고 이거 여러분들 세비캠 6만원에서 8만원짜리 팔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들 물량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려면 10만원이거나 깨면 하세요. 옆에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기술 마지막으로 하나기술 요거를 한 얼마 동안 해먹을지는 저는 계속 보겠습니다. 얘도 10만원까지 땡겨놓고 끝내버릴지 계속 추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A프로 보세요. A프로 얘는 14,000원 15,000원에서 122선까지 흔드는지 16,000원 깨면 땡겨갖고 2만원까지 마지막 분출할 건지는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이쪽 시장 조사를 좀 시켜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저 꼬리 달린 처음 꼬리 달린 자리 여기가 15,400원입니다. 요거를 붕괴시켜 갖고 시간을 요거 붕괴되면 시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한 달 정도 후에 봐야 돼요. 근데 요거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제자리 뛰게 하다가 그러면 그걸 전 뭐 갖고 판단하고 하려면 하나기술이 90만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 또 2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1등 쉬고 세비겜 성일하이텍 쉬고 이제 그동안 후발주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지는 계속 한 달간 조사해 보면서 체크를 해보죠. 그 시장 조사라는 게 여러분들 못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시장 조사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모펀드나 이걸 움직이는 어떠한 또 그 갖다 얘기해서 팔로우 더 맨 해야 됩니다. 뭐 대충 제가 쪼찡 붙었다라든지 이럴 때 그런 것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닥에서 그쪽 일을 한 20년 동안 했으니까 그 업력이나 인맥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징후는 우리가 어저께 태경 BK를 다 팔으라고 했어요. 얘네 태경그룹도 여기 보시면 팔로우 더 맨이 뭐라는 거냐면 여러분들 태경 산업이 어저께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 제가 추적시킬 때 이런 것들을 얘네들 그러니까 일을 버리고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태경 산업의 스토리텔링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쪼찡으로 한번
태경 BK를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담보대출을 받아요. 여러분들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차환상 아니에요. 옛날 거 빌린 걸 그냥 다시 또 연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뭔가 일 벌리려고 담보 잡아갖고 자금 조달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하거나 심지어는 머니게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장인애들 주가 관리. 그런 대주주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버넌스로 계열사 뭔가 연골고리 할 때. 이 김혜련이라는 분이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4.2%의 비율도 뭐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주주 동향 한번 보세요. 이 태경산업입니다. 태경 BK 대주주는 태경산업입니다. 어저께 대량 거래되면서 이 거래량이 얼마 만에 이렇게 터졌나 한번 보세요. 전체 발행 주식수에 얼마 거래됐나. 윗꼬리 2번 달렸죠. 그리고 여기에 대주주 태경산업 주가 보세요. 얘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상승률은 적어요. 근데 얘도 8,000원 단에서 저 전번 꼬리 달린 자리에서 엎어버리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엎었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 그 다음에 여기에 대주는 아까 담보대출 받은 김혜련, 이분이 갖고 있는 물량은 총 680만 주 중에 200만 주 이상을 담보를 잡아갖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 태경 케미칼 한번 사볼랍니다. 태경 케미칼의 대주주가 태경 BK입니다. 요게 이제 팔로더 매니, 그리고 이제 조사시켜보고 뭐 느낌이 오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태경 산업이나 태경 BK는 안 하고요. 이제 태경 그룹에서는 태경 케미칼 요거 해갖고 15,000원 1차, 또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오면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게 팔로더 맨이에요. 그냥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그래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 호텔 신라 담보 잡고 나서 야금야금 오르는 것도 한번 신기하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 이부진, 삼성전생명, 삼성 세금 내려고 정확하게 8월 19일인가요? 담보 잡아갖고 세금 담보 잡은 게 8월 19일. 지금 77,000원입니다. 지금 면세점이나 이런 게 갈 업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제 사드 배치되고 막 하면 또 이제 면세점 또 여러 가지 노이즈들.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일본은 무비자, 홍콩 이제 제한하는 거 푼다.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엮여 있어요. 근데 얘는 저는 그런 거보다 거버넌스 같아요. 그래서 85,000원이 맥점입니다. 쌍봉짜리 요 85,000원과 95,000원이면 일단 반 때려갖고 다시 보고 나머지는 10만원 오면 대응하고 하는 거를 저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만드나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부진 대표는 호텔신라를 직접 인수해 오든지 아니면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구조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발상으로 한진칼, 이거는 5만원 선 딱 겨누세요. 시간은 묻지 마시고 역발상 전략에 5만원 오면 정합판 키고 그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게 거버넌스 게임. 이건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그리고 일본 무비자 관련 테마, 우리는 갖다 예를 들어서 먼저 온 하나투어는 팔고 이거를
어저께 아시아나항공이나 일본 면세점, 일본 여행 가려면 일본 면세점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JTC 그 종목들 이런 것들에 또 연골고리. 그러면 하나투어는 50% 팔았어요. 나머지는 진짜 10월부터니까 한 12월 중에 보는 거예요. 2달 정도 지나서. 그래서 한 7자를 치고 나가면 그때 나머지는 팔겠습니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55,000원이나 21선 정도 눌림목 줄 때, 올라간 거에 반 정도 조정할 때, 그러면 그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길목 찍기로 지금도 됩니다. 얘는 17,000~18,000원대 처음 매도. 이런 것들. 그리고 ZTC 요게 이제 투기주. 5,000원 넘으면 취급합니다. 그리고 담보 대출 부르면 뭐 14% 이자를 비는 뭐 카나리아 바이오. 뭘 이해하세요? 이해를 못하러 하세요. 망할 것 같으니까 담보 잡고 살아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내년 3월달까지 사업 보고서 내는지 보고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이제 검찰 조사도 있을 것 같고 태양광 쪽하고. 그럼 기업은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래도 담보 잡는 기업은 그래도 돈을 융통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돈도 대출 못 받아요. 뭐 어떤 기업이든 그런 기업들은 하지 마세요. 누가 인수했든 간에. 누수한인가 쳐다보지 마세요.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전환사채 머니게임까지도 얘기해 드리잖아요. 넌지시 전에 한번 박셀바이오 갖고 움직임이 있어. 이거 한번 보세요. 박셀바이오 그 이후에 파동이요. 박셀바이오. 이거 무상증자 게임이나 이런 그래프 나오는 게 다 뒤에 타짜들이 있습니다. 타짜들이 있어요. 의뢰들이 옵니다. 갖다 얘기해서 100만 주 시장에 팔아주는데 성과급 얼마. 이런 매도자의 시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언까지 해드렸죠. 박셀바이오. 또 얘네들 올려놓고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 희석화. 이거 아니면 1대5 무상증자 하는 방법, 전환사채 끌어들이는 방법.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잉 컨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종목들은 옆에도 가지 마시고 내년 3월 말에 보고서 내나 또 적정 맞나 그거 보고 하세요. 그 전까지는 옆에도 가지 마세요. 머리 쓰지도 마세요. 그냥 지금 한미반도체니 그냥 아예 현대건설이니 중심 종목 하세요. 내년 3월 말까지. 괜히 엮여갖고 여러분들 요거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죠? 바닥에 초기에 산 분들. 근데 제가 오죽하면 한 1,000만원 정도나 이거 정보 들었습니다. 이거 2,000만원 이상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옵션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와 4만원짜리 9만원까지 만들었네. 10만원. 여러분들 이거 내부자들 외 쪼찡 붙은 애들 외에는 이거 못 먹어요. 그리고 이거 중심 이거 땡긴 애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따라 붙게 하고 다 털리는 거죠. 일진 하이솔루스는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7만원 올 때까지 주무세요. 그리고 5만원 아래에서는 계속 사 모으세요. 3만원 5만원 보합. 그리고 전번에 그 꼬리 달린 자에서 한 추석 전에 4만 5~6천원에 팔고 다시 껴들죠. 오늘 대우조선해양 판 거는 일진 하이솔루스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가 이 수소 관련된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예요.
다음에 또 저 꼬리 돌린 자리를 돌파할 때 또 치고 받고 하십시오. 치고 요 45,000원 6,000원이요. 여기 오면 갖고 계신 거 50% 팔았다가 밑에 샀다. 그리고 45,000원이 저항이냐 지지가 되는데 그때 시작입니다. 근데 얘는 법이 바뀌어야 돼요. 법이. 내년에 가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2025년도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공부할 때요. 에코프로 공부하세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일진하이솔루스는 월봉 에코프로로 2018년 19년 그래프다. 얘도 2017년에 얼마예요? 7,000원 9,000원짜리 얼마까지 올려요? 거의 29,000원 거의 3배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죠. 그러나서 무슨 게임 만들어요? BBIG 해갖고 펀드 해갖고 2만원짜리를 템버거 만든 겁니다. 15만원 14만원 15만원 제가 14만원부터는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에 한번 58,000원 6만원대 한번 해드렸죠. 그리고 얘도 이제 증자하고 희석화시키고 이제 이거는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 다음 타자가 일진 하이솔루스하고 일진 다이아입니다. 수소법 그거는 제가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제자가 그거 공부한 거를 쫙 그 어떤 부생수소가 어떤 기업인가 제가 롯데케미칼에 집중하는 것도 다 부생수소 때문입니다. 다 2025년에서 2030년 게임입니다. 수소법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프 갖고 보지 마시고 그냥 35,000원 5만원에서는 왔다 갔다 그리고 5만원에서 7만원이 이제 발동 거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수소차는 안 만듭니다. 현대차가 미쳤다고 수소차 4년 후에 만들어요. 수소 버스는 가능해요. 수소 발전소 가능해요. 그거 자료 나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